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투자 마인드를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또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한국인의 유별난 좀 명품 사랑에 어떤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그거 아세요? 이 롤렉스 이어가지고 에르메스도 이제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N차 인상. 이거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뭐냐, 원래 1년에 한 번씩 가격을 인상을 했는데 이제 1년에 한 번이 아닌 거예요. N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르메스가 1년에 2번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 번 올리고 또 한 5월, 6월 달에 또 한 번 올리고 이런 식으로 올리는데, 이게 롤렉스도 이렇게 한번 바꿨는데 에르메스도 질세를 이제 따라서 같이 하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남자는 롤렉스, 여자는 에르메스, 이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 명품을 약간 대표하는 느낌인데, 이 롤렉스에서도 이제 2번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계가 한 1,3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이게 7개월 새에 150만 원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럼 얼마입니까? 거의 한 10% 올라간 거 아니에요? 10% 이상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인은 뭐 호갱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못 판다. 자, 그러면 에르메스, 롤렉스가 뭐 약간 대표하는 브랜드라고 치면 어떻게 되죠? 나머지들도 이제 다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르메스 올렸다 그러면 샤넬 올라가고 뭐 디올 올라가고 뭐 루이비통 다 올라가는 거죠. 롤렉스 따라가면서 뭐 오메가 다 올라가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게 뭐 물건이라는 거는 가격이 변동되기도 하고 뭐 원가가 올라가기도 하고 하니까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뭐 그 트렌드, 가격 인상의 트렌드를 보면은 약간 패턴도 있대요. 이 일본이나 뭐 이게 외국이 올리면은 한국이 올라가더라 하면서 명품 가격 인상의 법칙 뭐 이래서 특히 이제 연초에 많이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이게 5월 달이 이제 결혼 시즌 아닙니까? 5월 앞뒤로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봄에 결혼 많이 하니까 겨울부터 한 1, 2월부터 가격을 이제 슬슬 올리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가장 매출이 잘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게 있고, 해외에서 올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이다 보니까 한 곳에서 올리면 다른 데도 같이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곧 인상되니까 지금 사야 됩니다 하는 얘기들이 이제 떠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1년에 막 2번 올리고 그리고 한 번 올릴 때마다 뭐 몇 %씩 막 매년 올리고 이러면은 이제 들어서 안 사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빨리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고도의 마케팅일 수도 있는데 수요가 더 몰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차피 살 건데, 그러니까 이게 디폴트가 어차피 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빨리 사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어차피 가격이 더 올라갈 건데 지금 사는 게 낫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브랜드별로 뭐 다르지만 갑질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격 인상이 이제 연초에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건이 없으면 미리 결제를 하고 이제 예약을 걸어놨는데 시간이 쭉 지나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받게 되는 시점이 왔어요. 근데 요 다음 달에 가격이 뭐 올라가. 이게 예고가 돼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예전에 내가 예약을 했으니까 그때 가격으로 내가 받는 게 맞는데, 아니다. 아니, 우리 다음 달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는 못 판다 해가지고 구매 취소를 하기도 했답니다. 이게 얼마나 갑질이야. 구매 취소하고 다시 사세요. 그럼 올라간 가격으로 사라는 얘기인 거죠. 자, 거기다 이런 것도 있었답니다. 어떤 브랜드는 제품에서 막 냄새가 났대요. 뭐 가죽에 문제가 있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걸 바꿔준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전에 300에 팔았는데 바꿔주긴 하지만 지금은 400이니까 100만 원 더 내라. 제품에서 문제가 생겨서 바꾸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더 내셔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런 갑질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다. 사실 이 럭셔리라는 단어가 이 뭐 명품을 가장 대표하는 단어일 텐데, 이 럭셔리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되게 비싼 거고 거기다가 필요하지 않은 거, 비싸지만 필요하지 않은 것이 럭셔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비싸기는 한데 정말 필수제는 아닌 것을 럭셔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명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거에 대한 적합한 단어는 사치제죠. 사치품. 아무 필요가 없지만 있으면 그냥 뭐 기분 좋은 그 무언가.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보통 명품 하면은 뭐 이태리든 프랑스든 뭐 어디에서 이 장인들이 모여가지고 가죽 공방에서 막 열심히 막 이렇게 가죽을 막 손질하면서 만들 것 같은, 그리고 이제 뭔가 한 땀 한 땀 뭐 바느질을 할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을 받으시겠지만 아니었다. 이것도 그냥 중국 하청업체에 맡겨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불법 노동자들 막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8만 원에 넘겼대요. 8만 원에 받아가지고 이제 380만 원에 팔았던 뭐 그런 명품 브랜드도 이제 그 법정 소송 중에 원가가 이제 노출되기도 하고, 다른 브랜드도 한 300만 원짜리를 한 10만 원에 중국에서 떼와가지고 팔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거는 그냥 비싼데 꼭 필요한 건 아닌 그냥 사치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의 가치를 따지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물건의 원가나 가치라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핵심은 뭐다? 이걸 내가 샀다는 거. 이걸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그 능력을 과시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걸 샀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나는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나는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를 드러낼 수 있는 목적으로 이걸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원가가 얼마냐라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무형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사치품을 사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원가도 되게 저렴하고 뭐 이게 사실 제품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가격을 매년 올리고 어떤 브랜드들은 막 2번, 3번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팔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한국인들의 명품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이죠. 한국인들은 명품을 유독 좋아해가지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이제 훨씬 국민 소득도 높죠. 그리고 중국도 뭐 많이들 사는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도 더 많이 명품을 소비하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 뭐 차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화장품, 명품 가방, 옷 이런 것들 보면은 상당히 비싼 것들을 좋아해요. 중국도 많이 좋아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다뤘었는데 이 계급화라는 게 저는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국이나 뭐 이미 선진국인 곳들은 어느 정도 계급이 좀 정리가 돼가지고 나는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 살면 되고 우리는 이 정도면 되고 우리는 뭐 지금 상류층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떤 식의 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은 그런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가 문제인데 내가 뭐가 못 나가지고 저기를 못 가는데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저기 살 수 있어. 이런 식의 사회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급화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아마 많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다들 경제력을 물어봐요. 그리고 이거를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어느 동네 사시고 무슨 아파트 사시고 자가예요 전세예요 뭐 이런 것들을 슬쩍 다 떠보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력이 곧 계급으로 좀 구분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내 계급을 사실상 보여주는 느낌으로 이 보여주기 문화로 명품이 소모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항상 말하지만 돈이 많은데도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데도 안 쓰는 건 자린고비인 거고 자린고비를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써도 돼요.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치품을 사도 되죠. 왜? 비싼 걸 사는 건데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이 사야죠. 그리고 사치라는 건 꼭 나쁜 단어가 아닙니다. 사치를 해도 돼요. 사치라는 게 이 경제에 도움도 분명히 됩니다. 왜? 모두가 절약을 하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영상들을 찍으면은 댓글을 답니다. 이런 얘기 그만해라. 이런 얘기들을 다 듣고 돈을 안 쓰면 경제가 망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거는 너무 기우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들어도 돈 쓰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대부분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정말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절약을 하고 그리고 모두가 돈을 안 쓰고 모두가 다 밥을 집에서 해먹고 그러면 나라가 망하겠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치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돈이 없는데 명품을 사는 게 문제인 거고 더 큰 거는 뭐냐면 나는 사고 싶진 않은데 사야 되는 분위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살라니까 주변에서 하도 막 닥달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는 이 분위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에 억지로 산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많이 없어도 명품을 사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게 가격이 매년 올라갑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사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차라리 빨리 사는 게 낫다는 마케팅 효과가 생긴 거죠. 자, 기본적으로 남들이 사라고 많이 권유도 하고 근데 샀더니 실제로 가격이 올라버려. 그러면 내가 필요가 없더라도 산 게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환금성도 있어가지고 중고 시장도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가지고 한 2, 3년 묵혀놓으면은 뭐 은행 이자 이상은 훨씬 더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실제로 지금까지 먹혀왔습니다. 자, 한국선 콧대 높은 샤넬 해가지고 7시간씩 막 줄 세우는데 유럽에서는 뭐 예약 구매로 싸게 산다. 이런 뭐 2년 전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넬백 중에 클래식 미디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2년 전에 한 1,100만 원,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비싸다. 이거 예전에 뭐 600, 700 하던 게 1,000만 원, 1,200만 원 가가지고 야 미쳤다 했던 게 1, 2년 전인데 지금은 얼마냐? 1,500이야. 최근에는 1,5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2년 만에 지금 한 300 오른 거거든요. 한 3, 400 올랐어요. 그러면 2년 전에 산 게 이득이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뭐 재테크 수단이라고 보긴 뭐하지만 이 재테크로서의 역할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좋은 거 사고 이쁜 거 사가지고 남들도 인정해 주는데 돈도 벌어. 그런데 안 해? 그럼 이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명품들, 그러니까 이상하게 본인 취향 따라 가지고 애매한 거 사지 말고 남들이 좋아하는 그 대세에 있어요. 대세만 사면은 요거 잘 사면 재테크보다 낫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품만 삽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게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뭐냐면 일본을 많이들 가세요, 요즘에. 근데 일본 가는 이유가 이제 샤넬백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일본 엔화도 많이 싸지기도 하고 실제로 일본의 가격의 어떤 그 차이가 어떤 시차 때문에 어떤 뭐 일본이 먼저 올리냐 한국이 나중에 올리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격에 어떤 갭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일종의 이것도 약간 그 차익 거래 같은 건데 이런 시장이 열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본을 막 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도 많이 가고 한국에서 일본도 많이 가가지고 일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갑자기 32%가 늘었다는 거야. 그럼 일본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많아져가지고 명품을 샀냐? 그러진 않았겠죠.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많이 갔죠. 최근에 일본에 많이 갔는데 그 일본 매출의 상당수가 한국인들이 간 게 아닐까. 왜냐면 중국은 매출이 둔화되고 있었거든요. 자, 명품을 많이 가지고 있냐라는 걸 보면은 실제로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품 보유 유무에 대해서 이제 응답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명품을 보유하고 있다가 80% 그리고 1년 내 명품을 구매하겠다도 60%나 된다고 합니다. 명품이라는 건 뭐 종류가 다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명품을 한 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고 뭐 3개, 4개, 5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나라에 약간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면 나도 안 할 수는 없다. 라는 그 약간 그 문화가 점점 강해지면서 이제 명품은 다들 한 개씩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거기다가 더 재밌는 부분이 이겁니다. 뭐냐면 명품을 선택한 기준이 뭡니까? 라고 봤을 때 지인의 SNS를 봐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는 굳이 안 사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SNS를 봐. 인스타를 보는데 갑자기 에르메스 그 주황색 박스가 갑자기 올라와. 그러면서 그게 라이브에 뜨죠? 뭐지? 하면서 언박싱 하는 거. 막 이런 거 올라오고 오빠 고마워 막 이런 거 올라오면은 미치는 거지. 나 이거 어떡하지? 갑자기 이제 내 남자친구한테 갑자기 전화를 하게 되고 남편한테 언제 들어와라는 걸 막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남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친구가 피드가 하나 올라오는데 그 녹색 박스가 하나 딱 열려. 롤렉스가 하나 딱 들어있으면은 뭐지? 이거? 나를 위한 선물 하면서 뭐 10년간 고생한 누구누구 축하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셀프 선물 뭐 이런 거 하면은 나도 사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물론 인플루언서나 뭐 SNS 방송 같은 거에 영향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이쁘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유행을 최대한 덜 타는 거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최대한 유행을 안 타는 디자인을 선호한다 라고 돼 있고요. 브랜드를 따진다라고 설문조사가 나옵니다. 그만큼 이거는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산 그 피드를 보고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래야 금전적으로 손해를 안 보거든요. 나만 너무 특이한 걸 사거나 나만 너무 색다른 색깔을 사게 되면은 이 환금성이 안 좋아져요. 자, 근데 이게 강한 경제 위기의 수준이 오지 않으면 이게 쉽게 깨지기 어려운 구조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중국 경제가 되게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명품을 엄청 좋아하고 많이 사는 나라긴 한데 이게 중국은 이제 조금 불황이 오면서 명품을 사는 게 좀 꺾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르메스나 뭐 샤넬 뭐 이런 데들 웬만하면 가격을 안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소비자 가격을 막 인하를 하면서 여기도 이제 배짱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까지 위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약간의 뭐 어떤 주춤, 판매 주춤은 하지만 매년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럭셔리라는 거는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비싼데 필요하지 않은 거. 비싼데 필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순전히 그냥 사치를 부리고 싶어서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엄청난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를 스스로 부여한 거죠. 이 브랜드들 스스로 이 가격 인상이라는 걸 통해서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왜? 하나 정도는 사도 돼. 왜 그러냐? 손해를 보게 하지 않아. 우리는 너가 손해보게 하지 않게 할 거야. 라는 그 믿음을 준 거죠. 이거는 하나 정도는 사놔도 돼. 왜? 내가 가격을 계속 올릴 거고 그래도 누군간 사줄 거기 때문에 너는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준 겁니다. 자, 과시성 소비의 어떤 그런 문화도 있을 수도 있고 허영심에 대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다 아까 말한 대로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게 아니야 라는 이 마케팅까지 더해지니까 이 사치제는 사실 누구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사치제라는 거는 안 사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도 된다는 명분을 만들어준 것 자체가 대단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 인터넷에는 이런 글들도 올라온다고 합니다.
25살 휴학생인데 알바비를 모아가지고 명품 사는 거 어때? 라고 누군가 이제 물어봤을 때 답글들이 이렇게 달린다. 원하는 건 빨리 사는 게 좋다. 명품은 어차피 사야 하는 거 빨리 사라는 사회 분위기. 생각나는 건 사는 게 좋다. 안 사면 후회하기 때문에 마음 먹었을 때 사라고 댓글이 달린다는 것만 봐도 이게 정상적인 사회 분위기가 아닌 거는 확실한 거죠. 근데 이게 뭐 우리만 그러는 건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유독 심하다. 안타깝게도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명품을 안 사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문화가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겪어봐도 한 20년 전, 10년 전 대비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어느 정도 돈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왜 안 사세요라는 얘기들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돈이 많은데 명품을 안 사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산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재테크 차원에서 명품을 사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수익률이 좋은 것도 있지만 수익률이 안 좋은 게 훨씬 많고요. 그리고 저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는 프리미엄도 줘야 될 수도 있고 팔 때는 중고가가 또 낮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뭐 재테크 차원으로 접근하기는 효율이 나오지는 않는다.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에게 맞는 적당한 브랜드가 뭡니까? 그거는 뭔진 모르겠지만 살 때 가격표를 안 보는 브랜드가 적합한 브랜드다. 예를 들어 뭐 내가 어디 유니클로를 갔어요. 근데 그 유니클로를 갔는데 가격표를 안 봐. 소비를 막 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빼고 내가 소비를 나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유니클로 정도 갔는데 굳이 내가 뭐 이렇게 가격표를 보지 않아. 이러면은 유니클로 정도가 나한테 맞는 거고요. 나는 이제 탑 10에 갔어. 탑 10에 갔더니 가격표를 안 보더라. 그러면 그게 나한테 적당한 브랜드인 겁니다. 저는 다이소에 가서 가격표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이소가 맞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살지 말지 막 수개월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죠. 막 반년을 막 고민해. 봄에 고민을 시작해가지고 겨울에 고민이 끝나는 분들 있죠. 이런 거는 내게 아니에요. 이거는 갖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나한테 사치제입니다. 누군가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건 나한테 사치제다. 왜? 사치제의 기준은 비싼데 나한테 필요 없는 겁니다. 싸고 필요한 건 많거든요. 그래서 부자처럼 보이는데 집중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내 자산을 늘리는데 집중하는 분들은 소수죠. 그리고 내 자산을 늘리는데 집중하면은 부자처럼 보이는데 집중하는 분들이 뭐라고 합니다. 야, 너 왜 그러고 사냐? 왜 이렇게 궁상맞게 사냐? 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인생을 잘 살고 있다라는 거를 경제적으로만 보면은 내 자산을 늘리는데 집중하는 분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갖춰가는 사람들이 나한테 필요 없는 사치제를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살 확률이 높거든요. 정말 필수적인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정답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치제를 사는 인생을 사는 것도 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면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나한테 필요 없는 거를 사 모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지 않을 확률은 아무래도 낮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인생을 사는 어떤 그 방향성의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치를 하는 거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사는 것들, 이게 과연 멋진 삶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되게 강력한 마케팅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고 여기 한번 발을 들이는 순간 아마 계속 더 빠져들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한번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